이제 영재 판정 받은 애들 있잖아요. 음. 초등학교를 일찍 좀 더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. 음. 조기 입학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하실 수 있는지. 원래 8살 때 들어가잖아요. 지금 6 세인데 근데 7살 때 들어가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좀. 저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반대예요. 아, 반대예요? 우리나라는 조기 입학을 시켜도 걔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. 예를 들면은 조기 입학을 하면 네. 그 아이를 도와줘야 돼. 그 아이가 정말 조기 입학을 할 정도의 수준이 있다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, 우리나라 학교들은.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기 입학시킬 필요 없어요. 어떤 사람들은 뭐 조기 입학을 권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. 제가 많은 거를 볼 때 한국의 상황이랑 미국 상황은 좀 달라요. 영재 판정을 뭐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네. IQ만 가지고 영재 판정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내가 볼 때는 IQ가 높기 때문에 영재다. 오케이, 좋아요. 상위 1%다. 그러면 걔가 다른 것도 상위 1%인가요? 다른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? 우리가 학교 생활 할 때는요, 지적인 능력 외에 굉장히 많은 능력이 필요해요. 그쵸, 그쵸. 예를 들면 친구 관계, 사회성이라든지, 그다음에 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습 동기라든지, 그다음에 규칙과 질서를 잘 따르는 네네네.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. 학교 생활이라는 게 꼭 무슨 지적 능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은 아직도 걔는 6살인 거야. 만으로는 더 어릴 수도 있고. 더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된 아이가 무조건 높은 수준으로만 올라간다고 성공하느냐? 아니에요. 송유근이를 보세요. 송유근이. 송유근이는 내가 볼 때 실패한 케이스잖아요. 언론에서 많이 떠들어댔기 때문에 송유근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송유근이 수준의 아이는 많이 있었어요. 우리나라는. 그럼요. 카이스트에서 이미 그런 것도 뽑아서 됐고요. 그 지적 능력만 높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아니 그러면 지적 능력이 높아서 공부 잘하는 애가 사회 나가서 다 성공하겠네요? 그렇지 않죠. 아니잖아요. 공부 그렇게 잘하는 애도 그렇게 성공 못한 사람 많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적 능력만 그 정도 됐지 걔는 다른 능력이 그만큼 된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걸 uneveness라고 그래요. 우리가 보통 그 영재 교육에서는 uneven하다. 즉 지적 능력은 대단히 높은데 정서적인 수준.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. 정서적인 수준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비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에요. 아, 비난. 그래요? 그럼요. 예를 들면 조직 속에 들어갔어요. 네네. 다른 애들은 칭찬을 많이 받아. 네네.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자기는 아무런 칭찬을 못 받아. 그런 경우는 비난은 아니지만 견뎌야 돼요.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예를 들면 유치원 다니고 때 막 내가 똑똑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1살 먼저 갔어요. 네네네. 1살 먼저 가면 나보다 1살 많은 형들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. 네. 형이나 아니면 뭐 누나들하고 같이 그쵸. 있는 거잖아요. 그런 상황에는 그런 애들이 잘해요, 굉장히. 그렇죠. 굉장히 잘하죠. 그러면 칭찬을 못 받아. 그럼 그 못 받을 때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견뎌야 돼요. 그거 쉽지 않아요. 그리고 만약에 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네. 네. 좀 못했을 때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아. 네. 너 왜 그런 것도 못해? 뭐 영재라고 그래가지고 우수하다 그래가지고 조기 입학을 한 애가 그것도 못해. 이렇게 만약에 강도가 세게 갔다. 그러면 그거 견디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. 굉장히 어려워요. 그게 정서적인 문제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정서적인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보내는 게 난 좋다고 아, 봐요. 이건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 같아요. 그럼요.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영재 아이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릴 때 과한 칭찬을 엄청 많이 받아서 자라니까 그럼요. 애들이 자존감이 하늘을 뚫고 그럼요. 지나가다가 학교 가서 현실을 맞닥뜨렸는데 그럼요.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그럼요. 같아요, 교수님. 그래서 진짜?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정상적인 나이에 가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 이렇게 나이에 봅니다. 맞게. 예, 예. 네, 감사합니다. 영재에게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유아나 초저학년 시기에 어떻게 자극을 주면 좋을까요? 첫 번째는요, 일단 베이직한 걸 먼저 주셔야 돼요. 예를 들면은 유치원이라고 하면 유치원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. 누리교육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에 맞는 수준을 늘 줘야 돼요. 그러니까 언어와 수가 가장 기본이에요. 그 다음에 예술적인 거 이런 거 줘야 돼요. 뭐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정서적으로 한 가지쯤은 악기를 배우는 건 참 좋아요. 여러 개 할 필요는 없죠.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운동을 꼭 시키셔야 돼요. 맞아. 꼭 운동하면 그 엄마들은 뭐 태권도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. 좋지만 그러나 뛰는 게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축구 같은 게 좋아요. 축구. 그리고 나는 이제 실내 운동보다는 실외 운동을 권해요. 햇빛을 맞으면서 실외에서 뛰는 거 좀 해주는 게 참 좋다. 이렇게 고르게 운동도 시키고 예술적인 것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언어 시키고 그다음에 영어도 시키고
그다음에 수학도 시키고 이렇게 고르게 그 아이들이 정말로 꼭 그때 당시 배워야 될 그런 것들을 그런 자극을 주시고. 근데 애들이 뭐 굉장히 잘해. 그럴 수 있잖아요. 굉장히 잘해. 그러면 조금 높여도 돼요. 괜찮아요. 뭐 초등학교 1학년 거 가르쳐도 되고. 초등학교 1학년 거도 다 했다. 그럼 내가 볼 때는 뭐 아주 잘하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해도 좋지만 그 이상은 절대 나갈 필요 없고요. 초등학교 1학년 다 했다. 그러면 그러면 다른 거 해야 돼요. 예를 들면 뭐 역사책도 좀 읽게 하고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자꾸 시켜야지. 어떤 엄마들 보면은 뭐 유치원 애가 뭐 수학을 엄청 잘한다고 뭐 초등학교 3학년 거까지 막 가르친 그런 엄마들이 있던데. 인스타 보면은 막 우리 애기 막 초등학교 1학년 때 5학년 선행 나간다고 그런 거 자랑 엄청. 물론 뭐 잘하겠지만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, 그게 잘한다는 기준이 보세요. 그게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굉장히 다른 거예요. 그게 객관적으로 정말 5학년 아이들하고 같이 두고 했을 때도 얘가 잘하는 건지 그냥 5학년 문제 좀 푼다는 건지 굉장히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많이 나갈 필요 없고 영재들은 선행이 필요해요. 필요하죠. 그러면 한 2년 정도만 나가시면 좋다는 거죠. 2년 이상은 넘지 말아라 하는 게 내 주관이고, 그리고 2년 이상을 나갈 그 시간에는 다른 걸 하라는 거예요. 역사도 좀 하고 세계사, 뭐 한국사 뭐 공부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좀 폭넓게 그렇게 공부를, 또 언어도 훨씬 더 다양하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잖아요. 과학은 내가 볼 때는 참 엄마들 오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, 나도 기본적인 과학은 뭐 내가 영재센터에서 가르쳐요. 과학은 훨씬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학문이에요. 특히 과학 교육할 때는 실험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생겼고요. 저학년이 하는 게 아니고 실험, 그거는 훨씬 높은 학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. 애가 실험에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뭐 아는 게 아니잖아요. 적극적으로 내가 볼 때 기본을 잘 충실하게. 기본 제일 중요하죠. 영재라 그래서 무조건 뭐 진도를 많이 선행학습을 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니고, 맞아요. 기본에 충실한 게 굉장히. 저도 항상 강조하는 말이 기초, 기본 이 말이거든요. 그걸 탄탄하게 쌓으면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아요. 그게 제일 중요하죠. 웹셀러 지능 검사를 했을 때 이제 검사의 높은 점수하고 낮은 점수의 차이가 23점 이상이 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5가지 검사를 5가지의 점수를 합쳐서 하나의 IQ를 만들잖아요. 네네. 하나의 IQ를 만들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. 왜 문제가 있느냐면은 너무 낮은 점수 때문에 높은 점수들을 끌어내린 거예요. 평균을 내니까. 평균 내니까 특히 작업 기억이나 처리 속도 같은 데서 점수가 뚝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은 그거를 빼고 GAI라고 하는 그 수치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GAI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로 일반 능력이라고 그래요. GAI가 General Ability예요. General Ability Index라고 하는 건데 GAI 점수를 가지고 그냥 얘 IQ를 보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게 그 해석상의 문제예요.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나쁜 건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날수록 사실은 영재성이 더 있다고 보는 거예요, 일반적으로. 한 가지 면이 확 우수한 그렇죠. 경우가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슷하게 해서 125가 나온 아이와 그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하나는 높고 하나는 굉장히 낮고 이렇게 했을 때 125가 나온 아이가 똑같이 점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렇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게 등락이 심한 아이를 더 우수한 아이라고 보는 거예요. 뭔가 하나가 굉장히 우수한 게 있어서 근데 낮은 게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떨어진 것뿐이다. 그렇죠. 그렇게 보는 게 해석상의 문제인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봐요. 그래서 이렇게 그 모든 점수가 비슷한 것보다는 굉장히 그 변화가 많은 아이가 나중에 어떤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. 이분 어머님이 너무 걱정이 많으신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게 내가 볼 때는 저렇게 뚝 떨어진 점수가 뭐 처리 속도일 가능성이 많은데 처리 속도라고 하는 그런 그 점수가 낮으면 그럴 때는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극을 학습적인 어떤 지원을 좀 해주시면 돼요.